문제 7번 조선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털보쌤 방주환. 반갑습니다. 네, 문제 7번에서 드디어 우리가 이 조선 왕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.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선의 역사가 한 600여 년 가까이 지속되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? 그리고 이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을 갖다가 전기와 후기로 가르는 사건, 임진왜란. 바로 이 7번 문제에서는요. 조선의 전기에 해당되는 그런 임금들, 그 가운데서도 딱 4분만 공부를 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. 가장 먼저 이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 가지 업적들이 정말 많은 그런 태종이 되겠는데요. 그 가운데서도 딱 2가지만 좀 신경 써서 공부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장 먼저 육조 직계제를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육조 직계제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뭔가 카리스마 넘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그런 왕들이 즐겨 사용했다. 일단 이걸 전제로 까는 게 편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태종은 자기 동생 제끼고 자기 형도 제껴버린 그런 왕이었기 때문이죠. 어쨌거나 이 육조직계제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걸 원래 의정부가 한번 보고 그러나서 밑으로 쓱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. 그냥 왕이 다이렉트로 전문 용어로 직방이라고 그러죠. 직방으로 바로 이렇게 육조에게 명령을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육조직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나서요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밑으로 쓱쓱 내려보시면 호패법이라고 있을 겁니다. 오늘날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신분도 파악하고 그리고 또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태종 때 실시되었던 거 호패법이라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말고도 태종 업적들 정말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훨씬 중요한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 잠시 좀 뒤로 밀어두겠습니다. 바로 세종대왕이 되겠는데 이 세종하면 업적들 진짜 무진장 많습니다.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가 있다면 아버지와는 다르게 의정부 서사제를 채택합니다. 육조가 보고 올릴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정부에게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왕에게 올라가는 바꿔서 얘기하자면 신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이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서 세종대왕에게 비춰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본다면은 아마 이 세종대왕 하면 방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들을 할 거예요. 근데 나름대로 이 파이터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었습니다. 이 북쪽 동네에서 이 여진족 친구들이 막 이렇게 전문 용어로 깔짝깔짝 거리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싸그리 소탕을 해버리고 압록강 지역에다가는 4군을 두만강 지역에다는 6진을 각각 설치했다라는 사실 역시 세종대왕의 업적으로서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우리 경제 파트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. 2가지가 등장을 할 겁니다. 그 첫 번째가 있다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등급을 6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 세금을 거두는 방법 전분 6등법과 풍년이냐 흉년이냐 그 정도를 9등급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거두는 연분 9등법입니다. 이 2가지가 세종대왕의 업적이구나라는 걸 반드시 연결지어서 공부하시고요. 제가 그 경고의 메시지 하나만 좀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이 전분 6등법, 연분 9등법 이 2가지가 수능에서 이렇게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. 심지어 문제 힌트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크게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도 살짝 좀 점프를 뛰겠습니다. 그 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거 바로 나오시죠? 훈민정음인데 이 훈민정음이 그 누구도 알만한 이 훈민정음이 시험 문제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 세종대왕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다져가는 의미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농사직설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원래 이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그런 책인데요. 그 전에도 이 중국으로부터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한 책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국의 땅과 우리나라의 땅 그 토질 자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한번 변환을 한 책, 그게 바로 농사직설이고 세종대왕 때구나. 반드시 기억해달라는 부탁도 이렇게 올리면서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칠정산도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이 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든 이 오늘날로 따지자면 달력 같은 느낌이다. 이렇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이렇게 세종의 뒤를 이어서 세조가 떡하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데 참고로 이 세조 역시 아까 얘기했던 태종과 같은 느낌입니다. 머리도 똘똘하고 그리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었죠. 왜? 자신의 어린 조카였던 단종을 그냥 쓱싹 해버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조도 육조 직계제를 누구와 같이 태종과 같이 실시했다라는 거, 이게 또 첫 번째 포인트로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요. 그 다음으로는 세조의 직전법이 되겠습니다. 이 세조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요, 이 관리들의 월급을 갖다가 뭐 전직 관리건 현직 관리건 할 거 없이 그냥 다 나눠줬습니다. 당연히 토지의 형태로서. 근데 여러분들도 쉽게 공감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지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러난 관리에게까지 계속 월급을 주다 보면 땅덩어리가 모자라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세조가 내린 결론은 야,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이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들에게만 토지를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? 직전법이 시행이 되었던 것이죠. 요게 하나 또 세조의 커다란 업적 가운데 하나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이게 또 하나 더 있다면요. 그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그 토지제도라고 해가지고 연결되지 않습니까? 거기에서 수신전과 휴량전 역시 폐지시켜버렸다. 이게 바로 우리 또 세조의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수신전과 휴량전은 뭔데요? 라고 물으신다면 그 관료들 가운데서도 일찍 죽어버린 그런 관료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토지였습니다. 이런 거 싸그리 다 없애버렸다. 세조였습니다. 그러나서 우리 또 세조의 뒤를 이어서 성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. 우리 성종의 업적하면 일단 첫 번째로다가 홍문관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이 지편전을 갖다가 계승해서 조금 더 뭔가 이런 느낌 있게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, 특히나 김종직의 이름을 절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 성종이 왕이 되었을 때쯤 딱 됐을 때는 조선 건국에 앞장서고 또 세조가 왕이 되는데 커다랗게 도움을 줬던 이른바 훈구라고 불리우는 친구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권력을 독점하다 보면 지들 맘대로 다 해먹겠죠. 이런 훈구 세력을 적절히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 건국에 앞장서진 않았지만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살인 세력들을 갖다가 하나둘 중앙으로 불러 올립니다.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종직이었다는 거. 성종 때였구나. 이것도 하나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성종의 업적이죠. 관수관급제입니다. 이건 또 무슨 뜻인가?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잠깐 그 시선을 내려가지고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 뭐 쭉쭉쭉쭉쭉 있을 겁니다. 이 성종 파트에서 노란색 화살표 쭉 따라오시면요. 관수관급제가 나와 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조의 직전법을 통해서 현직 관리들만 토지를 이렇게 월급의 형태로서 받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물러난 이후에 토지를 받을 수가 없다? 그럼 나 지금 당장 있는 이 자리에서 현직일 때 열심히 백성들 삥 뜯어야지 해가지고 뭐 그야말로 백성들이 죽어나갔던 것이죠.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지하는 그런 노력을 보인 것이 성종의 관수관급제입니다. 야, 다 필요 없고 그럼 너희들 관청에서 거둔 만큼 너희들에게 월급으로 나눠줄 거야. 이걸 유식한 표현으로 관수관급이라고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에서 공부했었던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에 대해서 이 도움이 될 만한 이 암기 꿀팁 하나만 좀 전달을 해드리면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. 우리가 이 육조 직계제 하면 두 명의 왕이라고 했었죠. 바로 태종과 세조. 이 두 사람은 각각 동생들 제끼고 형들도 제껴버리고 어린 조카까지 제껴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살짝 좀 어마무시하죠.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육조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구나. 그래가지고 이걸 육조 직계자라고 부르는구나. 누구와 누구? 태종과 세조 기억해 두시고요. 그리고 우리 또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. 앞에다가 신하들 쫙 모아놓고 거기에서 다 같이 함께 의논을 하는구나. 그래서 세종대왕은 의정부 서사제구나. 이렇게 한 글자씩의 그런 나름대로의 포인트를 따서 기억해 두신다면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음 이번 문제 7번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우리가 가장 먼저 태종부터 시작을 했었죠. 특히 그 가운데서도 육조 직계제와 호패법 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, 그 뒤를 이어 등장을 한 세종대왕 때에서는 뭐 의정부 서사제, 훈민정을 만들었다라는 사실, 그리고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,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요 세조, 이 양반 뭡니까?
육조 직계제, 그리고 직전법을 실시했다. 요 정도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요 성종에서는 역시 또 홍문관이 등장을 한다. 그리고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. 요 정도의 포인트만 잘 기억해 두신다면 여러분들 절대 문제 7번에 등장하는 왕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7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털보쌤 방전 갑니다.